편하지 않은 사람은 상당히 벽을 치고 내가 이번에 진급 예정자로 난 진급할 거야. 그래서 나는 조직에 맞지 않구나. 저는 33살 디자이너입니다. 제 성격은 남편 앞에서는 한없이 밝고 까불고 푼수지만 회사에서는 잘 웃지도 않고 냉랭하고 선을 긋고 벽을 치는 타입입니다. 마음을 여는 단계가 남들보다 더 많은 건 사실이고요. 이것도 저의 성향과 관련되어 있나요? 저는 디자이너가 천직이라 생각하고 디자이너로 살아가는 것에 행복합니다. 하지만 조직 생활에는 약하고 사내 정치에는 전혀 관심조차 없어요. 사실 혼자 일하고 자유롭게 살고 싶지만 제 직급에 맞는 역량을 다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밤낮 없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제가 진급 예정자라 마음을 졸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조직 생활에서 인정받고자 노력하는 것일까요? 그렇다고 평생 이렇게 일 중독처럼 저를 갈고 닦으며 살아야 하나요? 대인관계에서의 저의 모습은 이렇게 극과 극인데 이런 성향이 조직의 리더가 될 수 있을까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사연자분은 남편 앞에서는 한없이 밝고 까불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잘 웃지도 않고 땡땡하고 선을 긋고 벽을 치는 타입이시래요. 그렇죠. 그러면서 어릴 때부터 내가 이렇게 사람들을 하고 잘 지내지 못하고 마음을 안 열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다고 하시면서 이게 제 성향이 이래서 그런가요? 라고 말을 하세요. 네, 성향이 그러니까 그런 거죠. 아, 그런 거예요? 그럼요, 당연하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네. 남편 앞에서는 잘 까불고 잘 웃고 참 자기의 좋은 성격이 잘 드러나는데 네. 회사에서 사람들한테는 냉랭하고 상당히 경직돼 있고 또 상당히 밝은 모습을 못 보여주는 거. 네. 이건 왜 그래요? 라고 질문을 할 때는 그거야 당연히 네. 이분 지금 프로파일 보면 네. WPI 프로파일 보면 네. 로맨티스트 성향이 높고 아이디얼리스트 성향이 높거든요. 네네. 이분도 상당히 전형적인 M자인데 안타깝게도 이분은요. 네. 지금 상당히 결혼 생활은 만족하는데 네. 이 직장 생활은 상당히 힘들게 하는 분이에요. 맞아요. 왜냐하면 네. 자기 평가하고 타인 평가가 완벽하게 어긋날 수 있는 모든 게 다 어긋나 있거든요. 그러시구나. 그런데다가 이분이 매뉴얼이 만빵 높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릴레이션 바닥이에요. 네. 그리고 칼처도 또 상당히 높아요. 네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혼자는 즐겁고 재미있고 자기 좋아하는 거에 빠지지만 다른 사람과의 대인관계에서 상당히 떨어지고 대인관계에서는 상당히 경직돼 있고 어떤 고정적인 틀이나 행동 방식을 취한다. 사실 이분 성향은 지금 이분 사연에 그대로 잘 나타나 있어요. 네. 기본적으로 이분이 로맨티스트하고 아이디얼리스트 성향인데요. 로맨티스트 성향이 가장 잘 나타나는 건 남편과의 관계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네. 아이디얼리스트 성향이 잘 나타나는 건 이분이 직장에서 일하는 데서 잘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는 뭐냐 하면 직장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면 사실 이분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특히 그 다른 사람이라는 것은 본인이 아주 친밀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사람한테는 이분이 상당히 로맨티스트의 스위트한 면이 잘 드러나는데 본인하고 공감대가 없거나 또 일반적으로 익숙하지 않은 사람, 네. 소위 말해서 편하지 않은 사람은 상당히 벽을 치고 네. 또 냉정하고 또 굳은 그런 모습으로 상대를 대하는 조금은 딱딱한 느낌까지 주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게 이제 이분의 낮은 릴레이션과 높은 매뉴얼로서 나타나는데 사실은 직장 생활에서 이분이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어요 라고 하는 거는 사실 본인이 그 직장 생활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뭔가 편하게 느끼지 못하고 있고 긴장하고 있는 심리 상태를 그대로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분이 이 로맨티스트가 높으신 거를 죽여야 되나요? 살려야 되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실 그 부분은 본인의 문제가 뭔지를 제대로 잘 모르는 상태에서 던지는 질문이에요. 지금 본인의 문제는 뭐냐 하면 실제로 직장 생활에서 자기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어떤 것을 얻을 것인가, 그리고 직장에서 일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 문제 사연에서 길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뭐 본인이 사실은 진급 이런 거 하는 것도 사실 걱정이다. 맞아요. 진급하게 네. 되면 어떻게 보면 상사의 역할,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과의 관계도 새롭게 설정을 하는데 자기 사람이나 조직 관리 잘 못하는 것 같다. 네. 그리고 평소에 자기가 위에 있는 상사들 능력 없는 거 되게 싫어했는데 자기도 지금 이 상태로 이 상사의 역할을 하고 진급을 하게 되면 능력 없는 사람처럼 보게 될 텐데 자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이디얼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조직 관리라든지 이런 거 잘 못하고 또 혼자 일하는 걸 좋아하는데 네. 이거는 조직에서 상당히 뭐 승진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 더 약점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도 이분 분명히 하시거든요. 네, 네. 그런데 아이디얼리스트는 이분이 또 로맨티스트 성향도 있고 아이디얼리스트 성향도 있는데 이것이 실제로 그때그때 적합하게 잘 드러날 수만 있으면 이분은 진짜 괜찮은 자기 능력을 더 잘 발휘하는데 사실은 이분이 그게 어느 순간에 자신이 로맨티스트 성향이 나타나고 어느 순간에 아이디얼리스트 성향이 나타나는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이 M자 성향의 사람들이 자기한테 있는 서로 두 가지 다른 성향이 어떤 때 마치 우리가 지킬 박사와 하이더 네. 마치 서로 다른 두 가지의 특성이 자기 하나 속에 있을 때는 언제 어떤 거를 사용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모든 것이 힘들어집니다라는 그 상황을 이 사연에서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박사님 이분이 계속 조직에서 잘 맞지도 않는데 하지만 조직 생활 인정받고 싶으시잖아요. 그럴 때 이제 네. 조직 생활에서 맞지 않다라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네. 자기가 현재 가지고 있는 로맨티스트 성향과 아이디얼리스트 성향이 조직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자기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측면에서 생각을 해야 되죠. 아, 그렇군요. 그냥 아이디얼리스트 예. 성향의 사람들이 혼자 일하는 걸 좋아하고 조직에서의 위계적인 뭐 행동이나 또는 조직에서의 일방적인 지시나 이런 거를 무조건 따르는 것에서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조직 관리를 잘 못하고 또 남과 다른 창의적인 특성을 발휘하는 것을 절개하고 통념적인 일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싫어한다. 그래서 나는 조직에 맞지 않구나. 이렇게 한다면 네. 그것이 맞지 않았으니 조직을 떠나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기 전에 아이디얼리스트의 장점, 네. 또 아이디얼리스트 특성, 조직에서 반복적이고 뻔한 일을 하는 건 싫어하고 조직 관리에 있어서는 자기가 별로 관심이 없지만 조직에서 남다른 또는 대부분 사람들이 잘 하지 못하는 새로운 시선이나 관점을 가지고 새로운 뭔가를 추구한다. 네. 그건 조직에서 필요하나요, 안 필요하나요? 필요할 수 있죠. 특히 이분 디자이너시잖아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그럴 때 새로운 아이디어가 디자이너로서 있어야죠. 이 조직에서 그동안 통념적으로 해왔던 디자인 행동이 아니라 다른 새로운 시도를 할 때, 그리고 그게 조직에서 필요로 하는 일과 연결을 시킬 때 네. 본인의 아이디어적인 특성이 가장 각광을 받고 또 본인도 뿌듯함을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진짜. 네. 네. 그러니까 단순히 네. 조직에 맞다 안 맞다라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어떤 특성에서는 조직에서 어려움을 가지고 어떤 특성은 진짜 조직에서 누구나 함부로 또는 감히 또는 흔히 못하는 것을 할 수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죠.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자기의 성향을 살린다, 죽인다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이 조직에서 현재는 어떻게 나타나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어떤 어려움을 가지는가 그것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현재 느끼고 있는 어려움을 내가 가지고 있는 주된 특성, 소위 말하는 나의 특성에서의 장점이라고 하는 거. 이분은 사실 로맨티스트의 성향은 관계가 떨어지고 매뉴얼이 높으면 다른 사람들, 특히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경직된 반응을 보이고 또 쌀쌀맞게 보여요.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조금 낯가림이 심하고 그러니까 내가 반응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또 더 긍정적으로 하지 않으면 나는 그냥 저 사람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지나갔는데 모르는 사람은 저 사람이 지나가면 찬바람이 불어 소리가 내리려나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모르는 사람이라도 그냥
이전에 한번 본 느낌이 들면 네.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고 지나가면서 그렇군요. 그리고 누구신지요? 라고 물어도 볼 수 있는 네. 그 정도는 성의는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게 이제 회사에서 낯선 인간은 경계하자. 그리고 모든 인간은 도둑놈이나 넉대야.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 그렇다고 뭐 아무나 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면 또 예. 저 사람은 왜 저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싫었다고 있는데 이야기할 그건 수가 있겠죠. 아니지만은 그래도 한두 번 본 사람이고 했으면 혹시 이름이 누구신지 다시 한번 물어볼 수도 있고 네. 또 제가 조금 긴장한 상태로 지내기 때문에 저를 보면 꼭 아는 체를 해주세요. 이렇게 한마디 하게 되면 훨씬 더 이 조직에서 자기 자신이 혹시 다른 사람이 나를 오해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에서도 훨씬 벗어날 수 있고 그다음에 이분은 사실 디자이너 역할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런 자기 나름대로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역할이나 네. 또는 능력을 가지신 분의 입장에서는 진짜 아이디얼리스트로 조직에서 일할 수 있는 최고의 위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요. 남들이 예. 뭐라고 하든지 간에 자기가 적어도 자기가 하는 거를 뚜렷이 표현만 잘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공감하고 이해만 할 수 있다면 네네. 뭐 본인이 조직을 관리를 하든 승진을 하든 이게 이슈가 아니에요. 나는 나로서 네. 존재한다는 걸 확인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게 하려면 조직에 있으니까 나는 이래야 돼. 조직에서는 이런 거야. 나의 특성은 이랬어. 이럴 수밖에 없어. 그 생각에서 조금 더 자기 자신을 조금 편하게 내가 무엇을 진짜 하기를 원하는가. 내가 있는 상황에 나를 끼워 맞추려고 하지 말고 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내 특성이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하자. 이것이 네. 이제 우리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네. 진짜 제대로 자기가 널 뻔하게 보는 이 통념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볼 때는 아무런 답이 없고 더 암담한 미래가 있는 것 같은데 진짜 자신의 특성이 잘 드러나면서 현재 내가 이것을 얼마나 잘할 수 있고 또 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 아직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데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훨씬 더 행복하고 또 지금 현재 있는 나의 시간이 나의 미래의 발전을 위해서 아주 땡실한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박사님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조직에서 자신의 특성을 잘 나타내면서 어떻게 일할 수 있는지 말씀 들어보았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